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그 두 번째 영상 한번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의 메카이면서 그 지식산업센터의 전체 분양시장, 전체적인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지역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 분양시장에서 외면받는 사항, 그 다음에 이 분양시장에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고요. 대한민국 1호 산업단지이고요. 산업단지 공단에서 모든 관리 감독을 직접 합니다. 이제 분양을 시작할 때부터 그 개발업자에게 분양 승인은 이제 구청에서 내주지만 분양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제반 사항을 산업단지 공단에 보고해야 하고 산업단지 공단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산업단지 공단과 구청과 업무가 밀접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지식산업센터를 시행할 수 있고 분양할 수 있고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 산업단지 공단의 입주 절차에 대해서 이 절차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업무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이 부동산 시장 중에서는 굉장히 틈새 부동산이었고 아무나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들어와서 얼른 쉽게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처럼 경력자들도 많고 내용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그냥 눌러 앉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은 분양사원이 했고요. 중개는 그냥 부동산이 하는 이런 개념이 강했는데 이 그 분양사원들이 분양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건물의 부동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분양사원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나아가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부동산이 2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수의 부동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생겨버렸냐면 이제 이 분양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간단히 따져서 그 부동산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거의 분양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받으면 분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정확하게 이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와도 내부에 눌러 앉은 사람이 악영향을 끼치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분양을 영업하는 사람이 이 물건이 정말 좋습니다. 분양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 1층에 부동산에 내려가서 기업체가 대표가 이 물건을 누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단 한마디만 그 물건 안 좋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분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현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의 시장입니다.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전투력이 약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선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부분들만 찾아서 다니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사실은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의 이런 지금 그 디지털 단지 안의 이 시장이 그 굉장히 사실은 디지털 단지 안에가 현장이 지금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부동산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단지 안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 삼성물산 부지가 전체 연면적이 뭐 8만 평이 조금 안 되고 7만 한 5천 평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이제 이게 대단지이다 보니까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대단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뭐 모양새가 좀 그렇고 2단지에 이 막혀있는 입지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 부동산들도 어차피 다 같은 영업사원이고 분양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본인들도 뭔가를 팔아야 될 물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삼성물산 부지 말고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참 그게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이렇게 디지털 단지 안에 있으면서, 디지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곳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가장 많이 보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가치를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더더군다나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한 사람보다 신규로 이렇게 처음 접하고 들어오는 부동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히 어필을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지털 단지 안에는 시장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죽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 특단의 어떤 무언가가 있기 전에는 계속 죽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바닥에 있는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참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울 뿐이고요. 이거를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저 이렇게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척을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고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좋아지고 뭐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해 내는데 너무 앉아서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시기를 자초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는 사람들, 경기가 좋을 때는 다들 영업사원들까지, 부동산들까지 자기 돈을 넣어갖고 이렇게 먼저 분양을 쉽게 얘기하면 찍는다고 하죠. 찍고 그러고 나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 피 받고 팔고, 그 시절에는 다 돈을 벌었다가 이런 시장이 되니까 완전히 외면해 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망가지게 되면 더 망가지게 되는 상황. 사실은 시장이 안 좋아서 망가지는 것보다 이 현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 외면이 시장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참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디지털 단지 안, 이 서울 디지털 단지 안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이 판도가 굉장히 또 앞으로 또 오리무중이 될 것이고요. 많이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겨나갈지 참 많이 궁금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어가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지, 분명히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분양받는 사람들, 수분양도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기회와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회와 틈이 생겨서 분양 자체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노려서 분양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뭐 조금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뭐 한번 그 시장을 한번 보시고요.
제 말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떤 방향이 나올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응원해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서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